대한민국이 스트레스 지수 뭐냐면 1등인 나라입니다. OECD 국가에서.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스트레스, 제일 살기 힘든 나라와 국가를 뽑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 뭐 좋은 건 아니죠. 대한민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은 도시다. 일본보다 격차 많이 나고 미국하고 격차 많이 나고 유럽하고 격차가 많이 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스트레스가 왜 많이 생길까요? 특히 젊은이들이 왜 많이 받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OECD가 아니고 전체 국가 중에서 자살률 4위거든요. 근데 자살률 4위가 독특한 게 1, 20대들하고, 2, 30대들하고 5, 60대들이 많아요. 나이 들수록 있고, 어떤 그 젊은 사람 자살률이 높아요. 대한민국이. 왜 그럴까요? 특히 남자들이 자살률이 높거든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 1위, 대한민국이 사망률 중에 4위가 자살이란 말입니다. 사고나 기타 등등이 아니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건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많이 하느냐. 스트레스 1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중에 이 방송을 보실 여러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을 거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원인이 뭡니까?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내가 하고 싶은 바에 대해서 저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는 저항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스트레스가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자유롭게 뭘 얻어낼 수 있으면 기쁨이 생기지 스트레스가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걸 할 수 없고 본인이 원하는 걸 하고 싶을 때 저항을 주는 것들이 외부 환경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내부 환경도 영향이 많다. 여기서 내부 환경이라면 개인의 마음이죠. 여러분 개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각 개인의 마음들이 이 저항에 대해서 저항을 만들어내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이 있죠. 사회 구조죠. 사회. 한마디로 사회죠. 사회. 사회 구조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하나의 짜여진 틀이잖아요.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일정한 나이에 군대를 가고 일정한 나이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런 것들이 거의 일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고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지간한 능력이 아니면 이 틀에서 벗어나면 안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건 뭐냐면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부딪힐 때 발생합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부딪히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어.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데 그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환경도 만들어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것이 작든 크든 작으면 소확행이잖아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뭐 그런 거 한때 유행했던 거. 뭐 욜로 이런 것처럼.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을 겁니다. 받을 이유가 없죠. 왜냐면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1번, 2번이 있는데 내부적인 거, 외부적인 거죠. 내적, 외적인 환경.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적인 환경의 영향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나는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이런 것이 있는데 외부적으로 나를 잡는 것, 내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외부에서 나를 너무 많이 잡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죠. 나는 좀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좀 좋은 직장 가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내가 지금보다 좋은 월급을 받고 싶고 또 좋은 환경에 공부를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를 좀 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바램은 여러분들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런 자연스러운 나의 내적인 어떤 동기, 내적인 움직임을 막는 것은 바로 외부다. 그래서 외부 탓으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기성세대 탓, 사회 탓, 뭐 탓, 뭐 탓으로 돌립니다. 아니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외부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여러분들의 내적인 문제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은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내 내부 환경만 바꾸면 변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부 환경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할 것이냐, 어떻게 좀 제어를 할 것이냐, 이겁니다. 자, 무엇이냐면, 자, 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어떤 내가 태어난 나이대에 맞는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통해서 지식 습득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육을 받는다고 하죠. 교육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교육의 목적.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식이나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어디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 나가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기관입니다. 인간은 이 가르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거의 10년이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기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청소년기를 언제부터 잡냐면 사실은 우리가 학교라는 데 입학하는 거. 엘레먼터리 스쿨이라고 하죠. 초등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 입학하는 한 8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6년, 3년, 3년, 12년이죠. 그래서 8살에 입학해서 20살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마치고 졸업하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주민등록증을 받고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 일원이 됩니다. 그 일원이 되는 나이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예요.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고 그 능력을 사회에서 잘 발현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인으로 가져야 될 소양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건 사실은 국민학교, 중학교 때 거의 끝이 납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 뭐냐? 여기서 이제 나는 공부를 우리 뇌가 분할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갈 것이냐. 나는 이과 쪽의 형태가 잘 맞는 것 같다. 나는 문과 쪽의 형태가 잘 맞는 것 같다. 우리 기준으로 하면 난 그냥 너무 그렇게 고등학교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싶고 빨리 사회에 나가고 싶기 때문에 나는 상고 쪽을 가서 상업 이쪽을 공부해가지고 빨리 사회에 나가고 싶다. 나 공고 가고 기술 배워가지고 빨리 할래. 이렇게 패턴이 나눠졌던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교육을 해보면 알거든요. 사실은 노력의 부족으로 교육의 성과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학교에 40명이 있으면 무조건 1등에서 40명이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건 24시간이니까요. 내가 남들보다 1시간 덜 잔다고 해서 남들보다 성적이 더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 전교 1등이 4시간 자는 거하고 전교 한 100등이 4시간 자는 거하고 다릅니다. 어차피 못 쫓아갑니다. 우리 알잖아.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교육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뛰어난 인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많은 교육 과목들을 통해서 네가 뭘 잘하고 네가 어디에 특성에 맞고 네가 어떤 게 네한테 잘 맞는지 봐라, 읽어봐라, 해봐라. 그 다음에 결정해라. 이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에 나갈 때는 이미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결정권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민등록증이라는 걸 받고 성인이 됐을 때 선거권이 생기고 사회에 나와서 어떤 하나의 내가 스스로 이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하나의 개인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사실은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이 나이 때는 뭐 이런 걸 시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 성인이 예전에는 수명도 짧고 하다 보니까 14, 5, 6세, 15, 6세에 벌써 성인이 됐죠, 사실은. 그때 결혼을 시작했으니까. 왜? 여성이 초경하는 나이에 맞춰가지고 남자도 결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10대 중반에 대부분이 이제 결혼을 했죠. 빠르면 15, 6세, 늦어도 20대 전에, 늦으면 20대 안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왜? 20대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남자도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다 보니까 정말 특별한 거 아니면 결혼을 20대 중반 이후로 하는 것이 어떤 패턴이었습니다. 저희 때까지는 패턴이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30 전에 결혼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29만 되면, 29 되면 노총각이라 했어요. 여자는 24을 넘으면 노처녀라 했고, 우리 때는요. 남자는 29이 넘으면 9살 걸리기 때문에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30 넘으면 완전 노총각 취급 받았거든요. 3자 딱 붙는 순간, 남자는 3자 붙는 순간 이거였고, 여자는 저희 때만 해도 여자가 3자 붙었으면 노처녀가 아니고요. 그냥 지금 말해 여자는 25부터 30 사이가 노처녀였고요. 30 넘었을 때는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여자로서 이렇게 그냥 아줌마라 하기도 그렇지만 어떤 그림자와 같은 고스트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냥 샤도우 고스트처럼 존재하지 않는 왜 그냥 여자가 30 넘는다는 건 상상을 못 했거든. 여자가 30 넘었는데 결혼을 못 했다가, 이거, 안 했다가,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30 넘었는데 결혼을 못 했다가, 안 했다잖아요. 못 했지, 뭘 잔소리하고 있니. 남자도 30 넘어가면 대접을 못 받았는데,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제 부모의 틀에서 벗어나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자신의 생각을 할 줄 아는 나이가 할 줄 알았었어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쳤어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모에게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있고 부모에게 돈 주는 거 받고 부모의 영향 아래에서 나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잘못된 현실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내면에 있는 이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인자들을 끌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성인이 되면 20대가 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권을 스스로가 가지고 스스로 움직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죠. 하지 못했죠. 못하고 있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불안해하는 겁니다.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학교를 다니는 거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스튜던트가 아니란 뜻이에요. 스튜던트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대학생들은 성인인데 나는 좀 더 공부를 한다는 사회인입니다. 근데 대학생이기 때문에 나는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롭다. 아니에요. 이 사회는 냉혹하거든요. 사회는 늘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20대 여러분들이 자라서 여러분들이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나이대가 되면 여러분들도 저절로 보수적이 되고 여러분도 뭔가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섭리이고. 그래서 성공을 어떤 사람이 이뤄내느냐. 뒤에 나오는 세대가 앞에 나오는 세대의 권력을 물려받든지 뺏어가든지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되는 것이 세대교체이고 그것이 성공이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와, 나는 뭐 하고 싶은데 나는 하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아니요. 그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성공은 많은 사람이 가져가지 못해요. 어차피. 성공은 승자 독식입니다. 이래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성공은 강하게 살아남는 자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강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가 진보사회, 민주사회, 복지사회, 서로 안아주는 사회, 인간 위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안아주고 저런 사람도 안아주고 우리 서로 격려하자 이런 내용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니에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하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의 저항력, 면역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기 걸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날 감기를 안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날 컨디션이 좋았거나 그날 옷을 잘 챙겨 입었거나 했으면 감기 안 걸렸을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회 구조는 여러분들이 저항을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중국의 탕평족이라고 있죠. 한마디로 그냥 난 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할래. 그냥 나는 처져 살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불편하게 살기 싫어라고 하는 탕평족들이 대한민국에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자발적 취업 뭐 실업 상태. 한마디로 나는 직장을 구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 근데 하나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은 여태껏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한 개인의 삶에서 개인의 만족,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사회에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사회는 냉혹합니다. 왜? 가진 자들이 다 뺏어간다. 그것이 아니고요. 원래 그랬어요. 우리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는 이런 이야기하면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우리도 우리 앞 세대를 보고 자랐고 우리 뒤세대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사회는요. 내가 이러니 저러니 징징거려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뚫어내는 사람에게 성공이라는 열매가 주어지는 겁니다. 성공은요. 성공에는 스트레스가 반드시 다릅니다. 그 스트레스를 스스로 이겨내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고 그 스트레스를 자신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징징거리지 마세요. 너무 징징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세요. 징징거리지도 말고 포기도 하지 마세요. 징징거리고 포기한다고 해서 그럼 그걸 통해서 나를 좀 알아달라. 누가 패배자를 알아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힘들면 힘들수록 힘을 더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숫자가 소수일지라도 우리 때도 그렇고 우리 앞에 때도 그렇고 인류 역사상 성공을 하고 편하게 사는 사람은 모두 그런 것들을 뚫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했다고 보는 사람, 부자라고 보는 사람, 여러분이 롤 모델로 사는 사람들이 골프 치고 편하게 놀고 먹고 있으니까 편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X가 그 상태 안 좋으니까 돌아가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 공장에서 다 옛날 치고 돌아간다. 공장에서 출퇴근, 내 여기서 먹고 잔다.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애예요. 이 세상에 돈이 제일 많은 친구인데 그 저택 다 놔두고 공장에서 자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뭐 공장에서 자라, 집 편하게 자지 마라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일단 강해지세요. 환경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면역력 기르고 피해 다니고 조심하고 사람 많은데 피해 다니고 조심하고 하지만 그게 조심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재수 없으면 사람 한 명만 만나면 되는데 재수 없으면 코로나 확진자가 엘리베이터만 타도 걸릴 수도 있고 그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은 우리가 제로 베이스로 놓고 봐야 된다고요. 탓을 할 필요도 없고 외부 환경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외부 환경 어쩔 수 없다.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나는 뚫고 나가겠다, 이겨나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요. 그 마음가짐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가다듬고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 그것이 OECD 국가 중에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나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생존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공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다듬으세요. 생각을 가다듬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모르게 하세요. 너무 왔다 갔다 치우치지 말고. 요즘 화가 나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은 정확하게 직시하세요. 능력은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답니다. 그것은 갑자기 확 늘어나지도 않아요. 줄어들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어르게 생활하면 능력은 줄어들어요. 왜? 게으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생각하면 능력은 100%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100%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IQ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학력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업무 소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잘 바뀌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CEO가 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길거리를 썰어야 되고, 누군가는 호떡을 팔아야 되고, 누군가는 순댓국을 팔아야 되고, 누군가는 파인다이닝을 유지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림을 그려야 하고, 누군가는 음악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힘들어집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골라서 능력을 발휘하세요. 그리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 모든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에너지, 마음 에너지, 멘탈 에너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능력, 어빌리티가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IQ, 여러분들의 학력 수준, 여러분들이 공부할래다. 못 해서, 안 해서 안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름 아무리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아무리 공부해도 서울대 가는 애들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서울대 수학과 따라가기 힘듭니다. 물리학과들도 수학과 못 따라가는데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자, 서울대뿐만 아니고 부산대도 못 가는 수두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자책하고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누군가에게 맞는 모든 사람은 직업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에 내가 그 직업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맞는 거란 겁니다. 그걸 올라가지 못해서 나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 나는 신상 포기하고 싶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저는 뭐라 하는지 압니까? 바보라고 합니다. 일어날 징징이죠. 이게 징징이죠. 이럴 수 없는 건 가지고 징징거리고 있으니까. 그래 가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외부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외부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한 능력을 가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한두 명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한 명이 가진다고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펼쳐서 먼저 여러분들부터 만들어 나가세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0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그리고 1000년 후든 100년 후든 이 세상 환경은 가진 자들이 무조건 자기들의 걸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네들 보고 내놓으라면 여러분들도 안 내놓잖아요. 여러분도 가지고 남한테 줍니까? 안 주지요. 똑같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자의 자리로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그냥 끌려가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습니다. 가진 자와 월급을 주는 자와 월급을 받는 자, 제가 그렇게 말하죠. 월급을 주는 자와 월급을 받는 자가 존재한다. 모든 사람이 월급을 주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각하시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하면 먼저 내가 강해져야 한다. 내가 강해져서 그 스트레스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춰야 된다. 그겁니다.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예. 강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겁니다. 어쨌든 그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있잖아요. 잔머리가 됐든 사기꾼이 됐든 어쨌든 뚫고 나가는 능력이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거 탓하면서 불필요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을 찾으면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법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kill yourself, suicide를 하라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봅시다.